하루아침에 1조 달러가 그냥 사라져버렸는데 바로 다음 날에는 역사적인 폭등이 일어나는 정말 믿기 힘든 한 주였죠. 아니 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우지수가 이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고 어떻게 오만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플러스 1207포인트.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바로 2월 6일 금요일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오른 수치입니다. 와, 정말 모두가 이제 끝났다 생각하던 그 순간에 이런 믿을 수 없는 반등이 나온 거죠. 시장을 뒤덮었던 그 엄청난 공포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상승이 왜 더 놀랍냐면 바로 전날 딱 24시간 전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이에요. 목요일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무려 1조 달러, 네,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그냥 증발해버리는 그런 대폭락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루 만에 3,100조가 날아가는 공포를 겪고 어떻게 바로 다음 날 그런 역사적인 반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반전 드라마 뒤에는 과연 어떤 힘이 숨어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시장의 반전. 이 놀라운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금요일 하루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주 전체를 봐야 하거든요. 이 안에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죠? 다우랑 러셀 2000은 한 주 동안 올랐어요.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1.8%나 빠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시장 전체가 다 같이 가자 하고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 안에서 뭔가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그 돈의 흐름을 바꾼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주제, AI의 양날의 검. 사실상 이번 주 시장을 쥐락펴락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AI였어요. 이번 주 시장에서 AI는 말 그대로 두 얼굴을 가졌어요. 한쪽 얼굴은 파괴자였죠. AI가 점점 똑똑해지니까 이거 우리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특히 세일즈포스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험해지겠는데? 하는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 얼굴은 뭐였냐? 바로 건설자였습니다.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컴퓨터, 즉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처럼 그걸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이건 뭐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죠. 이 파괴자 AI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월가에서는 세일즈 대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연초부터 인투이트가 마이너스 34%, 세일즈포스가 마이너스 26%, 그냥 폭락 수준이죠.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이 평균 20%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AI가 우리 밥그릇을 다 뺏어간다. 이 공포가 시장 전체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의 반대편, 건설자 AI 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얼마를 쏟아붓겠다고 했냐면요.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회사들로 흘러들어갈 거라는 기대감? 이게 바로 시장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끈 거죠. 자, 시장을 흔든 게 AI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있었는데 바로 경제 지표였어요. 근데 이게 참 서로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 모순의 경제입니다. 자,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이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제조업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여주는 ISM 지수라는 건데요. 보시면 50을 훌쩍 넘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경기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하고 기업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무려 1년 만에 나온 긍정적인 신호라서 다들 환호했죠. 그런데 분위기 좋았는데 바로 다음날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는 소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있나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4년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진 거예요. 어라? 경제 좋다면서 일자리는 왜 줄어들지? 모두가 튼튼하다고 믿었던 고용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딱 이랬던 거예요. 어떤 지표를 보면 와, 경제 완전 좋아 싶고 다른 지표를 보면 이러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싶은 거죠. 이 데이터도 말이 되고 저 데이터도 말이 되는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까지도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지? 하면서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혼란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떻게 금요일에 그 극적인 반등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네 번째 이야기, 위대한 섹터 순환에 있습니다. 금요일 반등을 이끈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저점 매수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확 떨어졌을 때 와, 이거 너무 싼데? 지금이 기회다 하고 사는 전략이죠. 목요일에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내던질 때 어떤 투자자들은 이걸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담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섹터 순환이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 똑똑한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떤 산업이 뜰 것 같은지 미리 예측하고 그쪽으로 돈을 옮겨놓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증거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보세요. 소프트웨어, 반도체 쪽은 시퍼렇게 마이너스인데 산업재, 금융, 소재 같은 전통 산업들은 빨갛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AI 때문에 불안한 기술주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돈을 잘 벌 전통 산업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돈을 옮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겠죠?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딱 하나에 쏠려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발표될 경제 데이터들, 특히 2월 12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이게 사실성 운명의 날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물가가 여전히 높게 나온다? 그러면 금요일에 그 환호는 그냥 하루짜리 꿈, 신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나올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매 판매까지 확인해야만 이번 상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 엄청난 반등, 이게 과연 진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찐 반등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큰 하락을 앞두고 잠깐 움찔한 소위 말하는 죽은 고양이의 반등에 불과한 걸까요? 이제 곧 발표될 데이터들이 그 정답에 대한 힌트를 줄 겁니다. 시장의 진짜 방향성이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